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처럼 두 분이 또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파란색으로. 파란 나라를 보아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추 성공 확률 20%는 엄청 높은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로또 복권 복권 위원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로또 복권의 1등 당첨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아, 800만 분의 1. 800만. 그래도 이게 로또 복권 사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20%는 엄청난 거죠. 아, 그러네요. 뭐 제가 보기에 한 5천억에서 7천억 시추 비용 들더라도 예. 만약에 발견만 되면 뭐 몇천조, 2천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투자 볼 만한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워낙 확률이 높으니까 네. 직접 나섰겠죠. 내년에 이게 결론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으면 이게 대통령이 나섰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반 장관이나 차관보다 대통령이 설명한 거는 그만큼 확률이 높다. 확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봅니다. 앞으로 이게 0일 만에 기적이 날 겁니다. 아, 0일 만에 기적. 제7광구에 이어서 제8광구 아니 노래 뭐 나올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그 좋은 일이겠죠. 예. 근데 이번 발표는 좀 돌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무부처의 실무 담당자들도 몰랐던 이제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글쎄요, 자원개발이라는 게 단계가 있고 예. 그 단계에서 이제 확신의 단계가 생길 텐데 아직 그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조금은 좀 그 섣부른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물리탐사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그 부존 가능성을 지질 탐사를 통해서 심해 해저의 지질 탐사를 통해서 타진해 본 정도고, 실제 시추공을 뚫어서 시추를 해봐야 그게 이제 석유나 가스가 실제 매장돼 있는지 또 그 뒤에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거를 발굴을 했을 때 실제 그게 경제성이 있을지 여러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조금은 좀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떨어질 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꺼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마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네. 지켜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물론 이 그 해저 자원 개발을 어제 오늘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 그래요. 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명칭도 붙어 있던데 앞으로도 이게 실제 자원 개발까지 가려면 상당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만약 여기서 그런 그 이 부존 자원이 확인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 아닙니까? 예. 더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이걸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지지율이 확 뜨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국민 전환용 쇼라고 비판하는 야당이 문제고, 예. 야당은 이게 뭘 해도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뭐 속마음이 안 녹이를 바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예.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지지율 21% 대통령이 뭐가 배가 아파요? 아프게. 배 안 아파요. 아니 근데 진짜 산유국이 된다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그렇죠. 뭐, 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비용도 많이 쓰고 해왔던 자원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성과가 난다면 나쁜 일은 아닌데. 아니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게 개발됐을 때 네. 그걸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또 경제성이 있을지 이건 이제 별도로 토론이 돼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민주당에서는요. 25만 원씩 나눠주자. 그게 13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시추 하나에 1,0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개 뚫어서 나오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률이 워낙 높고요. 예. 저는 7광구 박정희 대통령도 자꾸 이게 가짜뉴스 거짓말인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그때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7광구도요. 네. 일본하고 다시 협정을 해서 저는 새로 한번 탐사를 해봐야 된다. 예. 그때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야 모두가 석유가 나오면 좋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네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야당은 또 정권 위기 모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로마법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바로 모든 법의 근본 명제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단서가 뭔가 봐요. 상대가 지키는 한. 아하. 상대가 지키는 한 우리도 이게 약속을 지키죠. 예. 그런데 북한이 9.19 합의를 이게 몇 번 어겼습니까? 예. 계속 뭐 완전히 미사일도 계속 쏘고 연락사무소에 폭파하고 네. 엄청나게 어겼거든요. 우리만 이게 바보처럼 계속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쓰레기 오물을 그대로 이게 내려보낸 거는 풍선.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정당 방위 조치로서 9.19의 효력 정지는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정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실효성 면에서 네. 9.19 합의가 이미 의미를 잃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수시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 작년 11월에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했더니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은 합의인데 우리만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문서로 기록된 그런 어떤 정치적 합의이자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가 늘 북한을 두고서 비정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정상 국가가 하는 저열한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도 이렇게 정색하고서 이런 역사적 합의를 파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해 볼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보다 이번에 이제 뭐 그런 그 풍선 오물 투척 사건, 투척 도발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저강도 전략이라고 하는 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대책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안하고 또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네.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뭐 이 조준사격 해가지고 예. 격추시키자니 긁어부스럼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잠재된 위험성이 거기에 네.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지 쓰레기가 아닌 예. 그런 위험 물질이 담겨 있을 경우에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있을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그 국제법에도 정당 방위 조치가 있거든요. 예. 우리 형법처럼. 예. 정당 방위라는 거는 이제 그 부정에 대해서 부정과 불법과 합법의 대결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반드시 동등한 보복일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쓰레기를 풍선에 보내는데 우리도 쓰레기 담아서 풍선 보내는 동등한 조치할 필요 없고 아. 더 가혹한 조치도 가능하다. 네. 왜 정당 방위니까. 아. 따라서 이제 그 저는 확성기 예. 이런 게 상당히 실효적이라 봐요. 아. 확성기를 이게 털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그 이제 이 뭐랄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제안해 왔던 그런 걸림돌이 사라진 거죠. 9.19 군사 합의를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재개할 수 있는데 네. 그 실효성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심리전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어쨌든 상대를 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긴장이 고조되고 이를테면은 그로 인한 어떤 정치 군사적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과연 이렇게 대결 일변도로만 치닫는 게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한 거냐.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숙고해 봐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하면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초안지에 보면 유방군사가 항우군사 칠 때요. 예. 초나라 노래를 싹 틀입니다. 어허. 이게 사면초가예요. 아, 이게 그렇군요. 심리전입니다. 이야. 지금 이게 확성기 틀면 예. 북한 애들이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 불러요.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이게 심리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걸그룹 노래 막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사면초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리전. 저희 방송 막 틀어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방송 틀어주면 우리 편을 틀어주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언급한 지지율 21%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 3일간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 이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왜 이걸 앞으로 언급 안 말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말하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정말 예외도 성역도 없이 수사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한마디로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원석 총장 한마디로 하면 이게 참 비겁한 총장이다. 아 그래요? 참 비겁한 총장이다. 예. 왜냐하면요. 본인이 뭐랬냐면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진실 규명하겠다 해요. 네. 그런데 처벌 조항 없는 걸 수사하는 그게 검찰입니까? 검찰은 이제 처벌 조항이 있을 때만 네.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성역이 없다 했는데 왜 그럼 김정숙 여사는 왜 소환 조사는 안 합니까? 그다음에 그 부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조사 안 합니까? 예. 또 이게 그 부에 이준석 의원의 무고건도 있어요. 그렇군요. 형사 1부에 예. 왜 김건희 여사만 전담팀 만들고 소환 조사 시사하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이게 성역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만에게 그냥 수사한데 이건 역차별이죠. 역차별. 오히려 이제 그 좌파 진보 진영이 국민들이 더 김건희 여사 비판 여론 윤석열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차별한다 이래 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정욱 변호사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 갈수록 지금 고립무원인 것 같은데 그래요.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일원으로 네. 평가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저렇게 평가한다면 그 굉장한 저는 이중잣대라고 보고요. 네. 그런 거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역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를 보면 그게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진술서를 낸 거고 검찰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이게 직접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총선을 통해서 이렇게 민심이 확인됐고 갈수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연히 법대로 원칙대로 누구든 성역 없이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고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청탁금지법은 그렇죠. 근데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좀 얘기가 달라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어떤 이 정부 결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받고서 금품을 받고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확인해 봐야죠 그거를. 때문에 이게 네.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네. 이 명품백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불러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압수수색도 아무런 뭐 소환도 안 한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알선수재나 네. 청탁법이 말이 안 되는 게 최재형 목사가 또 말을 바꿨어요. 아. 자기는 처벌되거든요. 네. 알선정제죄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도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말을 바꾸고 있고 그런데 알선수재가 안 되는 게 알선수재라는 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창준 미국의 그 하원 의원 있죠. 네. 이분을 뭐 국정자문회의에 좀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죽음에게 국립묘지 안장이에요.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제가 누굴 만나서 이게 박원석 의원 참 훌륭하니까 하면 좋은 질 한번 써봐라. 이게 추천이지.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부정한 청탁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파우치하고 이거 김창준 이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나요? 아버지 친구로서 선물로 던지는 거지 대가관계 없잖아요. 이게 뇌물 알선수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서 지금 본인이 안 했다잖아요. 지금 한 책만 조사를 한 거고 받은 사람도 불러 조사를 해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구 특검법. 이게 대북송구 특검법이 아니고요. 이화영 사건 수사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겠다. 이런 특검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사법 방해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특검법에는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 등이 담겨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거 검사 출신들이 자기가 있던 조직에 이 사람들은 다 조작해서 수사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사가 잘못됐으면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 가지 첫째 문제가 있는 게 네. 옛날로 치면 이제 그 도둑놈이 네. 포졸 있잖아요. 포졸 포도청에 네.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오히려 포졸을 때리 패는 거예요. 도둑놈이. 이걸 한 단어로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범죄 피의자가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첫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판사가 선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판사가 유죄를 인정했는데 예. 이걸 지금 검찰을 수사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판사까지 수사할 겁니까? 예. 이게 사법방해다 네. 이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수자백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플리바게닝이 합법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이거야말로 이게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자백하면 다 봐준다. 그렇죠. 이런 게 이것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 특검법. 그러니까 역대 많은 특검이 있었는데 네.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라는 특검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건의 그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결국 이게 이제 방탄 특검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못 믿어하거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허위 진술 강요나 뭐 서류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화영 씨의 진술도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예.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무슨 뭐 문제 삼을 게 있다면 별도의 고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건인데 이걸 특검으로 다루자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네. 좀 전에 이 형의 감경 조항 같은 경우에 네. 이건 재판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재판의 영역을 특검법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어서 예. 약간 위헌적일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좀 이 특검법은 좀 성급하고 무리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 질문의 대답은 또 우리 친구 두 분께서 합이 맞았네요.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옳았군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김종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뭐 좀 정치 공세를 하는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윤상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하니까 뭐 본인도 이게 발휘하는 게 정치 목적도 있다 봐요. 전당대회 그게 출마? 나쁜 건 아니에요. 전당대회 출마합니까? 한대요. 한대요. 예, 재보궐을 한다 하니까 따라서 이제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의 물타기도 맞다 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특검들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니까 방어용으로 김정수 특검까지 맞불로 갔는데 특검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지금 1일 1특검에 5개 발의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하나도 특검 대상이 없고요. 예. 딱 제 주장하는 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특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9.19 USB 준 거.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살인 때 방조한 의혹. 예. 그다음에 북한 동포가 왔을 때 강제복송시킨 거. 요거 정도가 특검 대상이에요. 왜? 그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이게 사형까지 가능한 이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북한하고 연결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옷값이나 이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뭐 이화영 전부 게 특검 다 없애야 됩니다. 특검 중독이에요. 예. 딱 하나 맞아요. 문재인 특검만. 문재인 대통령 특검만. 지금 PD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딱 하나만 하고 끝내 특검은. 예. 아니 이건 명백한 물타기죠. 개인 의견이라고. 예, 개인 의견이죠 물론. 오늘 말한 거 다 개인 의견이에요. 김건희 서정호 변호사 특검 개인 의견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위한 특검이고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누가 봐도 네. 사실은 김정숙 여사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검찰이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못하거나 혹은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물러난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거기다가 고발도 돼 있어요. 이거 저 국고나 손실죄로. 네. 그럼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물타기를 정치적으로 하겠다. 저는 윤상현 의원이 법을 발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별로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이렇게 특검법을 남발하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금 뭡니까 대북송금 특검이 네.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이 특검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예.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가 최근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 관련돼서 뭐 서정욱 변호사처럼 이런 분들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다 이제 고소고발하겠다 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긁어부스럼돼요.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을 이게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써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공방이 일어난다고 저 특검이 될 리도 없거든요. 네. 김정숙 여사가 이로 인해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만무하다고 봐요. 그거를 또 고소고발함으로써 네.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같으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멀리 계신가 봐요. 뭐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저를 고소하면 이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요. 어떻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 아무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본인이 문다혜 씨한테 보낸 돈이 여러 루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샤넬 옷도 국정원 의혹이 있고 네. 본인이 그대로 빌려 있고 반납했는데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이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옷이 다르잖아요. 샤넬 자켓 옷이 관봉권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이 있는데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뭘 고소한다는 거예요. 빨리 쟤부터 고소해라. 제가 이게 변호사로서 대표 대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이 이렇게 또 핫해집니다.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 쉬는 날이죠. 알겠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행사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야 7당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한 목소리로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 3법을 다시 발의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좀 바꾸는 겁니다. 네. 이사 추천 숫자를 늘리고 추천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법안의 요지예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도 지금 방송장악 논란이 있고 지금 또 방통위 같은 경우에 전횡이 얼마나 심합니까? 5명 이상이 방통위원이 대학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2명이서 지금 계속 방통위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저는 이 방송 3법을 야 7당이 네. 이렇게 그 뜻을 모아서 재발의하겠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수정당이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지금 의원이나 보기에도 지금 이 방송 관련된 논란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공동 발의에 동참을 한 거라고 보고요. 이걸 두고서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방송을 장악합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는 거지. 그래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왜 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게 모든 걸 이 법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다 임명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KBS 이사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랬군요.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막 임명하니까 네. 이 법을 두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려니까 갑자기 사당하는 방식을 바꾸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네. 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아. 정상화. 예. 워낙 그전에 장악돼 있던 건 노조라든지 이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제 방송 3법 본인이 정권 잡음하세요. 네. 꼭 뺏기면 이런 거 하더라고. 아니,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바꿔가 하시라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마땅히 당시에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권 뺏긴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말고 바른 말 많이 하시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예, 그래요. 인정합니다. 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핫이슈죠.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지금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변경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어차피 나오면 한동훈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단일 지도 체제는 유지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당원이 지금 100% 뽑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7대3 정도로 네. 한 30%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돼요. 그래도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출마를 한다면 그렇겠죠. 예. 지금의 뭐 당원들의 그 지지 분포나 또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를 보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뭐 압도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 룰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룰은 변경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 그래요.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이거는 정당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각자 정치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돼서 리더십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봉숭아학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얼굴만 보면 싸우는 예. 그래서 지도력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잘 조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무슨 혼합형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뭐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룰 변경은 저는 이번 총선 민심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당원 100% 그것도 지난 총선에 네. 다른 사람들 못 나오게 하려고 선거 앞두고서 지난 총선이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급조했던
당원 당규 개정이었잖아요. 그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네. 당원 당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또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